라이선싱콘 2021 행사 두 번째 날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패널 토크 진행을 맡은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 토크는 앞서 세션에서 강연해 주신 세 분 연사님들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댓글 참여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변화하는 게임 비즈니스였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세 분 연사님들 모시고 패널 토크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황선민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마이쿠키런의 노사라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플레이의 이관우 대표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민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케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서 최근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게임 콘텐츠가 IP 확장 측면에서 OTT 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특별히 이 아케인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하실 때 특별히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했고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넷플릭스 이외의 다른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고려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넷플릭스의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 그게 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저희는 제작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개 일시나 뭐 관련된 아케인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좀 그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라든지 모든 제작에 대해서는 뭐 저희 라이엇 자체적으로 뭐 투자를 했고 집행을 했고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한 기획까지 합치면 6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IP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랑 관계없이 우리의 주도권이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은 확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OTT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강연 중에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구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콘텐츠들을 선보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보이셨던 콘텐츠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콘텐츠나 특히 팬들의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소개해 드렸던 것들 다 이제 팬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굳이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아리라는 게임 챔피언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 저희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챔피언인데요. 처음에 롤이 한국에 선보였을 때 한국 팬들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한국 팬들을 위해서 만든 캐릭터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캐릭터의 원형이 구미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인 배경과 설정을 갖고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지금 KDA의 리더 멤버로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또 아리 10주년을 기념해서 조금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치밀한 준비가 또 매력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노사라 공동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그 다양한 쿠키 캐릭터들의 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팬덤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IP 라이선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하실 때 사랑받는 쿠키 캐릭터들의 매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쿠키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여 종의 쿠키들이 있고요. 사실 이 안에 너를 닮은 너가 좋아하는 쿠키가 있어라는 그 컨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성격과 맛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내 유저들은 아무래도 가장 최신에 나온 가장 스킬이 좋은 쿠키들을 선호하시지만 그 팬들은 나랑 닮은 내 그 정신을 닮은 그 쿠키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강연 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콜라보레이션 말씀을 해주실 때 그 팬덤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 스스로가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때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전반적인 뭐 어디 뭐 회사나 뭐 비즈니스적인 뭐 검토는 다 진행할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카테고리와 저희 그 후키런의 핏도 보고요. 그리고 컨셉과 기획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뭐 뚜레쥬르 사례도 저희가 한 뭐 8, 9개월 동안 개발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담고자 하는 그 이미지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말 가장 잘 풀어내기 위해서 그 기획 과정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네, 콜라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우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게이머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사례들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이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비즈니스를 결심하시고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뭐 게임 산업은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e스포츠라는 게임의 카테고리에서 튀어나온 스포츠 장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골프도 브랜드들이 많고 축구도 브랜드들이 있고 야구도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제 e스포츠에 관련된 브랜드, 게임으로 시작되는 브랜드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이센스 사업으로 넘어갔고 되게 많은 제품들, 상품들을 저희가 같이 플랫폼화 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 앞선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브랜드들에 따라서 제품을 제작하실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노출하는 정도라든가 또 제품군을 선택을 하실 때 케이스마다 다른 그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처럼 그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이 크게 다가오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IP 홀더들, IP 라이센서들의 그 아이덴티티나 폴리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협업 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소비자들을 좀 많이 분석해서 이제 게임 안에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 그리고 뭐 사용한 오브제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제품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댓글들도 저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객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강연자분들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없으실까요? 저기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이관우 대표님께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이제 페이커 피규어를 직접 제작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제 라이센싱을 진행하고 이제 판매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까지 한 케이스는 사실 찾기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굿즈 제작까지 직접 진행하셨을 때 이제 생겼던 뭐 어려움이나 특히 뭐 목표로 하셨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건 그 대중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하는 MOQ라는 것에 허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제작 수량이죠. 그래서 페이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수량이 약 3,000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3,000개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사로서 하기 힘든 결정이었고요. 실제 그 페이커 피규어를 만들었을 때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글로벌 e스포츠 스타가 피규어 정도 하나 있어야겠다. 혹시 못 팔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좀 판단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게임 IP, 그다음에 e스포츠 선수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사랑받게 그렇게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라이센싱콘 2021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어디? 예, 앞줄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그 라이엇 게임즈 황선민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아케인이 필터 오버를 중심으로 세계관 이야기를 풀어갔잖아요. 그런데 라이엇의 그 롤 게임을 보면은 뭐 밴드시티라던가 아니면 데마시아, 녹서스 같은 그런 매력적인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가진 지역들이 더 많은데 혹시 이제 아케인 외에도 다른 지역을 통해서 이제 아케인 같은 그런 IP로 새로 제작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향 있고요. 아직 뭐 구체화된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질문 주셨다시피 저희 챔피언들도 많고 세계들도 많고 다양한 평행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다 전부 다 롤 유니버스로 녹여내는 게 목표고요.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다른 뭐 이제 머천다이즈 상품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도 계속 나올 거고요. 예, 그게 뭐 포맷도 애니메이션이 물론 많겠지만 좀 포맷이라든지 플랫폼도 좀 다양하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의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혹시 또 객석에서 질문 그 뒤쪽에 계신 분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라이엇 게임즈의 황선민 팀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드라마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케인이 나와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롤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코어 플레이어들이 팬덤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관우 대표님하고도 이제 조금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뉴 팬들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몰입이 없이도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한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뉴 팬들이 오리지널리티가 없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팬들과 그 기존 팬들 간의 균형점을 잡는 거는 접점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저희 세계관이랑 챔피언들이 엄청나게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팬들이 접근하기가 허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그런 거를 풀어내려는 게 아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른 포맷이나 다른 콘텐츠에서도 저희가 가장 좀 편하게 새로운 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챔피언, 저희들의 세계관, 저희들의 지역은 뭔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보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댓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먼저 진행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관우 대표님에게 꽃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전통 라이선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통 라이선싱과 게임 라이선싱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통 라이센싱은 익숙한 거고요. 게임 라이센싱은 이제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익숙하게 만들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매년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리마라는 라이센스 페어가 있잖아요. 국내도 이제 이 캐릭터 라이센스가 그 리마와 비슷한 그 페어 같은데 유일하게 저는 해외에 우리나라 라이센스 입장에서 가장 해외에 잘 먹히고 경쟁력 있는 라이센스가 바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첫 질문 해주셨던 분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오리지널리티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저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리지널리티 게임 팬들의 오리지널리티하고 경계, 그러니까 뉴비와의 경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드 팬들 오리지널리티를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비에 다가서는 형태라서 이제 그거를 오리지널리티에 있는 그 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너무 넘어가면 싫어하니까 어느 경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고민해서 제작자 입장에서 되게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라이선시콘 2021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전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노사라 공동 대표님께 그 아이디를 밝히지 않으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규 쿠키런 플랫폼과 별개로 쿠키런이 만든 팬 커뮤니티 마이 쿠키런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여러 가지 좀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쿠키런 팬들은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쿠키런 킹덤의 경우에는 한국 그 네이버 카페도 한 60만 명이 이미 지금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각 게임별로 게임 프랜차이즈별로 저희 뭐 SNS라든지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집약해야 되는 그 이유라고 하면은 IP들이 점점 다각화되고 게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나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을 다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IP의 코어들은 사실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쿠키라는 캐릭터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팬덤을 집약하고 함께 성장하고 공식이 함께 놀아주는 공간으로 마이쿠키런은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와의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서사와 세계관을 더 다양하게 풀어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웹툰이라든지 영상, 음악 또 다양한 아트들을 선보이는 것이 마이쿠키런의 특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관우 대표님께도 사전 질문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국내 게임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좀 거창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게임 쪽이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되게 키워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와 소비자가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유행이 제2 창작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게임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내부에서 창작하고 그걸 소비자와 교감하는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종의 레고죠. 근데 이러한 게임들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서브 라이센스들이 더 발전을 하게 될 거고 팬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게임도 이러한 어떠한 게임이라도 이런 제2 창작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능, 컨텐츠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게임 분야가 역시 우리 젊은 세대 분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영역이어서 그런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전에 혹시 아까 객석 질문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쪽에. 안녕하세요. 제가 라이어 게임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이번에 아케인도 되게 많이 보고 제가 라이어 게임은 나온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롤 스킨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아케인은 그냥 캐릭터의 배경 스토리라면 혹시 약간 롤 스킨에 대한 약간 그런 배경 스토리가 아케인처럼 혹시 나오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 게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려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떤 게 나온다 이런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스킨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컨텐츠로 풀어낼 생각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정확하게 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 아케인의 인기도 있고 또 롤 자체의 인기도 있고 질문이 조금 우리 황 팀장님께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전 질문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마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네요. 예, 굉장히 또 깊이 있는 질문이셔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많은 외부에서 제안도 주시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그게 아직까지 저희가 내놓은 건 없죠. 예, 근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깊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예, 이 부분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려요. 네, 기회가 되면 공식적으로 내년쯤에 저희 라이선치권 행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볼 텐데요. 짧게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게임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게임 IP 비즈니스가 좀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보완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느꼈던 거는 팬덤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그것 외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디테일함들 그리고 오늘 많은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아쉬움 중심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들 간단히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우 대표님부터 이번에는 부탁드릴까요? 이미 저는 게임 산업은 한국이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많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대로 쭉 가고 저희 세계적으로 저희 게임들이 더 많은 세계에서 히트치는 게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게임의 라이센스와 함께 저희도 동반자로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설아 대표님. 네, 저희 세 명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모두 다 정말 충성 팬을 정말 만족시키고 확보하고 새로운 팬들을 모으는 것이 정말 모두의 공통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정말 팬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메시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글로벌로 반응들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내부적으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저희 스토리에는 정말 경계가 없다. 글로벌에는 저 경계가 지금 무너졌고요. 그래서 한국 게임들이 정말 경쟁력도 높고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언어와 취향의 경계는 있더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의 그 언어들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런 보이스들을 얹고
네, 그들의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소설 컨텐츠들을 굉장히 열심히 또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본사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것들이 팬들이 참여하고 또 2차 확산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예, 이거는 뭐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게임 회사들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좀 미숙함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게임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IP 사업들을 전개를 해나갈 때 사전에 조율을 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조직이 내부에 있긴 하지만 그 외에 IP적인 거는 누가 조율을 하느냐, 누가 기획을 하느냐라는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업계 공통적으로 다 그런 거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경험이 좀 쌓이면서 많이 더 좋아질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게임 산업의 규모가 19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패널 토크 시간을 통해서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게임 비즈니스의 동향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진솔한 말씀 해주신 세 분 연사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이 끝나고 이어지는 패널 토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